안녕하세요. 오늘은 IOC 매니지먼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설정을 함께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IOC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은 이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라는 약자를 따서 이제 IOC라는 걸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침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어떤 파일이 가지고 있는 해시 값이라든지 공격자와 연결되는 도메인 주소나 뭐 C2 IP 서버 주소, C2 IP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IOC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서는 차단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탐지 이벤트를 일으킬 때 활용되는 그런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IOC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서 IOC 매니지먼트라고 컨피규어 탭 밑에 IOC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는 이 해시 값과 이제 도메인, 그 다음에 IP 주소를 기반으로 원하는 값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에이전트가 모니터링하지 않도록 예외 처리하는 기능을 IOC 매니지먼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해볼 거는 이 해시 값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잘 차단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확인하기 전에 각 메뉴별로 어떤 설정이 가능한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해시를 추가하려고 클릭을 해보면 이 해시 값에 대한 파일을 한 번에 이제 CSV나 JSON 형태로 업로드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시 값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putty exe 파일을 한번 그 차단하는 형태로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가된 파일은 putty니까 이렇게 넣고, 호스트 그룹은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PC가 있는 호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모든 호스트가 이 해시에는 절대 뭐 실행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올 호스트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윈도우 PC를 대상으로만 테스트를 할 거니까 윈도우로 OS를 고를 수 있고, 이 해시 같은 경우에는 맥과 리눅스 다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액션에서 이제 차단을 할지 허용을 할지 아니면 모니터링만 할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보면 블락 같은 경우에는 차단하고 이벤트 탐지된 내역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설정하는 게 이제 그냥 블락이고, 이제 블락 하이드 디텍션은 실제로 이 프로세스 이 푸티를 기준으로는 이제 차단을 하겠지만 이벤트에서는 이 이벤트가 보이지 않게끔 디텍션을 숨기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하이드된 디텍션을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건 아니고, 액티비티라는 메뉴 안에서 디텍션 탭을 가게 되면 실제로 차단되고 숨겨진 디텍션에 대한 내용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텍트 온리는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 사용자한테는 어떤 차단이 되거나 그런 영향도가 없지만, 관리자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행된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탐지만 하는 형태의 액션이 디텍트 온리이고요. allow와 no action의 차이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allow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파워쉘이라는 해시를 등록했을 때 그 파워쉘 밑에 어떤 추가적으로 다시 실행되는 다른 프로세스가 뭐 CMD 창이 실행이 된다거나 이 하위에 있는 프로세스까지 예외 처리가 되는 것을 allow 액션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이 no 액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해시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인디케이터 상에 어떤 저장을 해놓고 이 해시 값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지만, 파워쉘 밑에서 어떤 악성 행위가 이어져서 실행이 된다면 그 하위에 대한 해시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차단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노 액션으로 설정했을 때는 내가 등록한 해시에 대해서만 이제 무시하는 형태의 인디케이터 등록이 된 거고,
그 하위 프로세스로 어떤 다른 문제의 행위, 악성 행위들이 있었다면은 이 액션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로우로 설정했을 때는 내가 등록한 프로세스 밑에서 이어지는 어떤 다른 프로세스들도 다 이어지는 거는 모두 예외 처리가 되는 형태의 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는 일단 이 블락으로 한번 이 푸티 액션을 한번 차단을 해볼 거고요. 이제 차단할 때 이 해시에 대해서 어떤 위험도를 미리 사용자분이 지정할 수 있는데 뭐 사실 푸티를 실행하는 거는 테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의 이 세버리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OC 인디케이터 값이 이제 어떤 특정 기간, 예를 들면은 일주일 동안만 차단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오늘이 9일이니까 일주일이면 13일 금요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태그나 이제 이 감사 로그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도 되는데 지금은 뭐 테스트니까 사실 따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티에 대한 해시 차단을 등록을 했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인디케이터를 한번 추가를 더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도메인도 있는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추가한 도메인에 대한 완전히 일치하는 도메인 그리고 서브 도메인이 있다면은 여기 이그젠플에서 말하듯이 예를 들면 example.com이라는 걸 넣게 되면 이 값을 넣게 되면 이제 www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은 서브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할 거라면 이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서브 도메인을 알아서 추가하는 경우는 iOS나 안드로이드에 대한 플랫폼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했을 때는 이 플랫폼에 대한 메뉴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서브 도메인에 포함하지 않으면은 윈도우, 맥,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되지만 이제 만약에 서브 도메인을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한다면 iOS와 안드로이드 이 모바일에 대한 이 서브 도메인만 지원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매뉴얼하게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접속을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예 도메인 전체를 쭉 입력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서브 도메인을 인식시킨다면 사실 그냥 다운tco.kr만 해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 이제 이 www도 포함이 되지만 대신에 OS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윈도우 OS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 테스트로 하고 SV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디텍트 온리 이 PC에서 이 도메인으로 접속할 때에는 어떤 차단하지 않고 탐지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악성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등록을 하셔서 디텍트 온리로 설정을 하는 거고 익스피레이션 데이트도 동일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추가 방법으로는 이제 IP 주소가 있죠. 그래서 IP 주소에 대한 리스트도 한 번에 여러 개를 추가할 거냐 아니면 이제 수동으로 추가할 거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공인 IP 주소를 뭐 차단한다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어떤 C2 주소를 차단한다면 이 C2 주소를 넣고 OS도 뭐 윈도우에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윈도우 테스트 지정하고 그리고 디텍트 온리 값마다의 이 지원하는 OS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도큐먼트에 가면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드를 참고하시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지금은 우선은 테스트는 이 해시 값으로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도메인이나 IP는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이 해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차단이 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 IOC 매니지먼트로 추가되는 이 인디케이터의 값은 SHA-256과 이제 MD5에 대한 해시 값이 있는데 이 해시 값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고객사 테넌트에서 9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C 이 전체 이 IP 주소와 해시와 어드레스를 모두 합친 개수는 100만 개까지 추가가 가능하고 센서의 버전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지표 개수가 좀 줄어들거나 증가될 수는 있는데 일단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100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해시만 따졌을 때는 9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만 이제 꼭 놓치지 않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해시 값을 등록하는 시점에 이미 이 해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악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악성 해시를 실행했던 어떤 엔드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과거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등록한 이 푸티를 실행했던 과거의 로그가 있다면 이 사용자가 언제 이걸 실행했는지, 그래서 저희는 레트로스펙티브 디텍션이라는 기능으로 등록된 해시 값에 대한 과거 로그까지도 같이 확인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이 푸티를 실행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레트로스펙티브 디텍션을 확인하는 거는 이 엔드포인트 디텍션의 메뉴로 한번 가보면 제가 이제 이 추가한 IOC에 대해서 이 엔드포인트에서 실행을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레트로스펙티브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 등록한 사용자가 등록한 IOC 해시 값에 대한 매칭 프로세스가 이렇게 트리거 되었다라는 인디케이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쉽게 설명하면 등록한 해시가 악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화이트리스트, 뭐 내부에서 쓰는 어떤 프로그램과 충돌이 있어서 이걸 예외 처리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 만약에 얼러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악성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용자가 이걸 실행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는지를 보고 이 로그를 가지고 스캐닝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데이터를 조회해서 이 해시와 일치한 프로세스 정보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탐지된 로그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등록을 할 때의 시점에는 어떤 차단 액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언제 실행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추가했던 푸티 EXE를 한번 이 테스트 PC에서 이제 정책을 잘 받아갔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푸티를 실행해 보면 일단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없는 파일로 나오면서 이제 팔콘 센서에 이 얼러팅 이벤트가 확인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내용을 이제 관리 콘솔에서 다시 이벤트를 보면 이제 관리 콘솔에서 이 방금 발생된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인포메이셔널로 이제 차단이 되었다라는 표시랑 함께 프로세스가 차단됐고 이 파일 자체는 격리됐습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제 사용자 경로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이 등록한 해시 값이 이제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하고 싶은 프로세스를 해시 값을 등록해서 이제 차단할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HA-256의 해시 값을 사용했는데 이제 MD5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제 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보안 업계에서 사실 MD5 해시 값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오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해서 이제 가능하면은 SHA-256으로 된 해시 값으로 등록을 해서 차단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차단 사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방금 실행했던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차단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IOC 매니지먼트를 등록해서 차단하는 경우를 같이 설정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